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한 요소 확보 문제가 아직도 국내외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통관을 풀어 중국에서 요소가 들어오며 세계 각국에서 물량이 입고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지방에서는 요소수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소수는 만들기 어렵지 않은 물질입니다만 본래 이러한 물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시중에 사재기를 비롯해서 요소가 있더라도 쉽게 시중에 물량을 풀지 않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국내 사정이 악화되면서 요소의 공급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보고 세계 각국이 반응하는 게 확연하게 갈리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일부에서는 한국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며 그 반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국가는 한국의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방역에 관해서 큰 도움을 받은 뒤에 한국 정부의 요소 수입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요소 문제를 협의하고 수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한국 멕시코 수교 60주년 기념을 앞두고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방문 중이었는데 한국 코트라와 현지 대사관의 주재로 동시에 요소수 수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본래 요소 수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요소 수입 다변화에 응답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각종 기업들도 러시아 현지에 있는 요소수 36만 리터를 계약해서 한국으로 급히 수입하는 등 러시아 현지와 한국 민간 기업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 요소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푸틴에 직접 서한을 보내서 빠르게 요소를 보충하고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지만 전 세계 요소 수출 상위 국가인 사우디와 카타르도 수출 의사를 타진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요소가 부족해지면 문제라면서 정부나 기업들이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물류 대란과 더불어 농업과 기타 산업 분야에서도 연쇄 타격이 오게 된다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요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로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더욱 맥이 빠지게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한국의 요소 부족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를 가장 언론에 많이 보도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 당한 수출 규제를 또 당했다며 한국은 산업 구조가 매우 부실하다고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이러한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요소 생산을 대량으로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디젤 차량도 한국보다 훨씬 적으며 요소는 다양한 화학 분야에 활용하고 있어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서도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요소를 일본에서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한국은 반일 세력이 득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일본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며 먼 나라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해 요소를 들여와 반일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요소를 순순히 한국에 쉽게 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핵분열을 늦추기 위한 붕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먼저 한국이 쓰기로 한 붕산 수십만 톤을 지원하며 일본에 필요한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비슷하게 한국의 화학물질인 요소가 부족함에도 오히려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채널에서는 한국에 요소수를 주는 대신에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요소수와 위안부 문제를 빅딜로 처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겨우 요소를 공급하면서 일본은 말도 안 되는 큰 것을 가져가려는 만행을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딜을 성사시키려고 했는데요. 일본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은 지난 IMF 때에도 한국의 차관을 빌려줘 외환 위기를 면하게 해줄 테니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독도를 일본에 달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IMF 때 가장 먼저 대량의 외화를 한국에서 빼나가며 실질적으로 금융위기를 일으킨 것이 일본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일본은 독도까지 내놓으라며 한국의 선을 넘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중심국이 된 환태평양 경제연합체 CPTPP에 한국이 가입 의사를 고려하는 국면이 나오자 한국이 가입하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해야 가입을 시켜줘야 한다는 궤변을 합니다. CPTPP는 기준이 높은 무역연합체인데 한국처럼 과학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입을 금지하는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연합체에 가입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남아도는 요소를 내어주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논하는 그들에게 국가 간의 신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중국도 한국에 다시 한번 사드와 같이 따끔하게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미중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 동북아의 안보와 대만 문제 등이 얽혀 있으며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점점 더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이슈들에 한국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 중국은 자신들의 편에 서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소 부족 문제가 터지니 중국은 결제해놓은 요소마저
해관에 묶어버리며 한국을 농락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미 대금이 지불된 요소만 순순히 전량을 한국에 보내줬다고 하면 충분히 한국에서는 요소 수입을 다변화하면서 부드럽게 상황을 전환시킬 시간이 되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물량을 모두 묶어놓은 바람에 국내에서 사재기 등이 겹치며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중국 역시 한국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뒤늦게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요소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물량을 풀었지만 결국에는 현재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이 중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 국가들은 한국의 자원 부족 사태를 오히려 즐기면서 이용하려고 드는 모습인데요. 한편 베트남도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요소를 한국에 수천톤을 처음으로 수출하며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산자부 등의 코트라와 현지 인맥을 동원해서 요소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딜을 성사시킨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베트남에서 요소 수출을 해준 대신 또 어떤 조건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베트남 정부가 현재 입점한 한국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개월간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기업에 백신 비용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백신 수백만 개를 구해서 공급해달라는 일방적인 통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는 돈 많은 부자 나라에서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으로 사업을 하니 그 정도는 기여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막무가내식으로 백신 비용을 요구했고, 이에 현지 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베트남 당국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 그동안 입국 후 격리 기간을 단축시켜준 것도 없었으며, 팬데믹 초반에는 일본은 막지 않고 한국만 입국을 금지시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요소를 공급해준 베트남이 추후에 어떤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행동을 봤을 때 요소수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비싼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베트남 요소수 공급에 대해서 아무리 급해도 베트남 것 받았다 뒤통수 맞는다라며, 현재 요소수 문제가 급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들을 선별해서 요소를 받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요소 부족 사태를 특이하게 활용하려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요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인데, 이것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21 분담금에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형 전투기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할 사업비의 약 30%를 돈이 아닌 현물로 내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분담금 규모와 납부기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협상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제6차 실무협의 끝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의 약 30% 5,1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물 종류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이나 원자재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최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요소가 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요소수 공급을 하며 바가지를 씌울 것 같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요소 현물 시세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행보를 봤을 때 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X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분담금을 내지 않고 연체해오며 버텼습니다. 또한 이미 합의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깎아달라는 초유의 요구를 해오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내는 돈에 비해서 기술 이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한국이 더 많은 기술을 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분담금은 가격은 낮추고 기술을 더 요구했습니다. 실제 양국은 현재 30명인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담금에 포함된 비용이긴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기술을 더 빼나가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분담금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생산시설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보여서 실제 양국 간의 협의가 되었더라도 앞으로 계속 골치가 아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애초에 인도네시아와 KFX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하며, 한국 독자적으로 비용이나 기술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분담금 지원과 더불어 결국엔 현물로 대체하는 등 계속 계약 조건도 바뀌는 게 불만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도 분담금 대신 현물 납부로 바꿔주는 등 한국 정부의 배려를 받았음에도 또 현물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분담금 인하 등 새로운 조건을 내놓을 경우 정말 손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에 둥지를 텄다가 사회주의 체제나 정부의 후진성으로 해당국을 떠나고 있고, 그들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쳐버렸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도 더 이상은 한국 정부의 배려만큼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등치려는 움직임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한국이 등을 돌리게 되면 각종 사업에서 배제되어 추후 오히려 손해가 막심하게 되는 것이죠. 인력에선 현재 KF-21은 방산물자로 지정되어 인도네시아 부담금도 1천억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현물 대체와 함께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계약도 결국 상호 간의 신뢰와 계약을 지키겠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것이라 불안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요소 부족 사태로 한국과 관계된 많은 국가들의 반응이 천차만별로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기회로 신의를 지키는 국가들과만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